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김선업의 데이터 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는 전 법무부 장관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조국 사퇴를 전후로 해서 각종 그 리서치 결과나 또 그 다음에 여론 동향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대중 집회들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그 전국 전망 시간을 김선업 박사와 함께 김선업 민영삼 김선업의 데이터 썰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연히 와주셔야죠. 그럼요. 아 조국 징해요, 징해 조국. 네. 뭐 근데 그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뭐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여론조사 결과들을 네, 쭉 네. 보니까 이제 뭐 조국 사태는 잘했다라는 게 평가가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조국을 사퇴시켰으니까 그래 문재인 너 잘한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봐라 하면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뭐 상승 국면으로 가고 이러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계속 과거에 좀 진행된 그 하락 추세 속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네. 추세가 질적으로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떤 그 전국의 운영 주체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고, 그다음 실무적으로 이제 각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행정부가 있고, 뭐 청와대가 있고, 뭐 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실무 그 주체로서의 그 각 정당들의 움직임이나 또 각 정당들의 지지도 네. 이런 걸 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전국 전망을 같이 좀 이렇게 슬슬 가볍게 풀어가는 게 네. 어찌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근데 전국 전망 우리 이제 민 원장님 전공이신데 저는 그냥 수만 만지는 분이고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개월 딱 남았죠? 그렇습니다. 4월 16일이니까 6개월도 못 남았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월 16일 맞죠? 그렇습니다. 다일류. 4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이제 5개월 뭐 20 며칠이 남은 그야말로 이제 5개월 25일 이제 남았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뭐 그렇게 그냥 가고 있는. 좀 긴장되십니까? 이 시간이 가까워요. 민 원장님과는 특히 뭐 인연이 클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당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편에서 보면은 6개월 뒤의 선거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런데 이제 당장은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어떤 정당이 지금 당장은 또 그러니까 이해 득실을 좀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국정 지지도는 조사를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네. 정당 지지도는 이렇게 오히려 좀 텀이 더 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조사하는 데는 주마다 조사하는 데는 이제 갤럽하고 리얼미터 두 군데 회사인데 뭐 하나는 이제 또 뭐 그렇고요. 어떻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과 그 바른미래당 안쪽 뭐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조금 상승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 지지도는 약간 하락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정 지지도의 그런 하락의 그 많은 이제 하락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 근데 네. 그 부분이 한국당 지지도 다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한국당과 민주당의 격차는 좁혀지긴 했지만 뭐 이렇게 아주 근접한 거는 아니다. 근데 제가 김 박사님한테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것은 흔히 말하는 정말 그 바닥에서의 민심, 시장이나 골목이나 동네에서의 그 민심하고 네. 그다음 슈퍼마켓 앞에서 이렇게 막걸리나 그 캔맥주 이렇게 놓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또 그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나가 이런 그 바닥 민심이라고 할까요? 이거하고 지표로서 나오는 그 조사상의 그 민심하고 괴리가 확실히 있는데 네.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게 사실은 괴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추세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총선이 6개월 남았는데요. 네. 현재 정당 지지도가 네. 결국에는 어느 정당에게 그래도 그 아주 불리하거나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다.
이런 그 말씀,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과거처럼 그 워낙 문재인 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고공행질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내년 총선 6개월 뒤에는 좀 해볼 만한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게 좀 어떤 지표로는 안 보입니까? 지표가 아니라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뭐 20% 이하까지 갤럽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지금 27%,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은 민주당과의 격차가 9%포인트, 그러니까 10%에서 또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갤럽 조사에서 10%의 차이라는 것은 한국당으로서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근데 희망적이고. 그렇죠. 네. 과거에,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뭐 1년 전만 해버리면 한 25% 그 정도 차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는 한국당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이게 조금 묘한데요. 네. 제주도는 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 경우도 물론 격차는 있지만 어쨌든 좀 30% 중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5%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당으로서는 아직은 이제 처져 있긴 하지만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지금 그런 수치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평파를 다 겪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뭐 아주 가장 적은 게 뭐 35% 이하로는 안 떨어졌다. 35% 이하로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소수님만 남았다. 바닥은 쳤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뭐 그거가 그렇게 또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민주당의 지지도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기세가 팽팽하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받드는 최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상으로 35%의 지지층,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 쪽으로는 이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사실은 생각보다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흐름이 느리긴 하지만 올라가는 큰 추세가 있는 것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접근할 거냐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또 이제 다른 분들은 그게 대통령 선거라면은 그게 그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세분화돼서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민주당이 아무리 38% 40% 가더라도 호남 지역에서 60% 후반대 70%로 가기 때문에 전국 평균 40%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 그 다음에 그 영남권, 그 다음에 뭐 충청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호남 다 먹어봤자 뭐 22석밖에 그러니까 더 됩니까? 결국은 이제 예. 막 먹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득표율을 맞추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의석수 부분하고는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의석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각 개별 그 지역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할 때 그 뭐 이렇게 비례 정당, 지지하는 비례 정당 후보 그 비율로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의석수의 이거는 전혀 얘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3년차 선거에서 가장 맞추기 어려운 것이 국회의원 선거의 그 당락이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뭐 지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고요.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3년 차인가 있었죠. 그 지방 선거의 예측이 아주 빗나가가지고 정말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역시 3년 차라고 봐야겠죠. 3년 차에 시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여론조사가 크게 실패하는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오히려 굉장히 예측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그 지난 보선도 많이 틀렸잖아요. 뭐 당선자를 겨우 맞추긴 했지만 오차가 뭐 한 20% 정도, 오차가 20% 차이 난다는 이거 하나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아무한테 찍어라 그러면 뭐 찍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뭔가 어쨌든 희망적으로 보면 다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지금 추세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이걸로 지금 이제 한국당이 흡수를 못 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연령적으로 보면은 지금 무당으로 많이 가는 게 이제 20대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그렇죠. 20대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50대가 네. 지난 시간에 뭐 신중년이다. 그래서 국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60년과 정체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달라요. 네. 50대의 무당파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50대. 네. 50대 보수층도 지금 한국당을 이렇게 흔쾌히 지지하시는 못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재인을 평가하는 거하고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거하고 네. 정당을 지지해서 내년 총선에 누구를 찍는 거하고는 네. 상당히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성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50대나 또 흔히 말하는 중도층 네.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직 많아요. 네, 아직 안 오고 네. 이게 샤이 한국당이 아니라 샤이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샤이 중도층. 그렇죠. 그러니까 샤이 하여튼 보수.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참 중요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게 아마 각 선거구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렇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부울경 있죠. 부울경, 네. PK, 네. 부산, 울산, 경남. 네. 이 지역이 상당히 그 문재인 뭐 조국 고향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 뭐 지방 선거는 압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울산시장, 네. 그다음 경남도지사 다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또 먹었습니다. 예예 또 먹었습니다. 계속 드시고. 그런데 음. 지금은 다르대요. 다르고, 지금은 다르고 그다음에 네. TK 플러스 네. 이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네. 이게 국회의원 사석이 현재 300석 기준으로 봐도 70석 정도 굉장히 되거든요. 많아요, 인구가. 근데 여기서 한 30석을 사실은 민주당이 차지해가지고 다시 지금 이제 전국 정당으로 가면 전국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지금 완전히 상당히 어렵게 됐다는 게 바닥 민심에서도 그렇고 각종 그 지역 신문에서 네, 네. 그 영남 지역의 지역 신문에서 하는 500명 단위 지역 조사에도 네. 지금 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도권이 문제예요. 수도권. 네. 그래서 수도권을 또 묘하게 그 주간 조선에서 한 그 조사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수도권만 네. 천명을 했더라고요. 토요일 날 발표된 예,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박사님이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이건 싶은데. 이제 매트릭스에서 한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 결과는 사실 지지도, 국정 지지도는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네, 네. 지금 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네, 네. 보수층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당 지지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 38.8%죠. 예, 예.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 이건 비슷하게 나왔는데 수도권. 네, 네. 수도권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지지도가 22.6%죠. 네, 네. 갤럽보다 훨씬 낮게, 물론 이제 갤럽은 전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 이 조사는 지지도는 뭐 이렇게 50이다 40인가 이렇게 아까 저 국정 지지도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한국당 지지도는 굉장히 낮게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걸 물어본 게 있어요. 네. 뭐 어떤 사람 찍을 거냐. 그러니까 여당 심판론하고 예. 그러니까 여당 지지 이게 있는데 여당 심판론이 약 40%밖에 안 나왔고요. 네. 그래도 여당 지지하겠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안정. 이게 50%. 그러니까 약 10%가 더 많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굉장히 모순적 사고 같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지도는 지금 50%가 안 되는데 그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네. 근데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건 50%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정말 뭐 수도권에서 네. 정말 박빙의 이게 그 네.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조사만 놓고 보면 좀 그런데요. 좀 네. 조금 그러니까 더 추세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국정 지지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이게 당장 야당 지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네. 그 물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수도권에서는 거의 300석 중에서 이제 비례대표 빼면은 뭐 네. 지금 225석, 네. 245석인가 아무튼 그런 되는데
그 120석 가까이 되고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어느 당이나 맘 놓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6개월 뒤를 보면은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 조사 항목 중에 왜 보수통합당이 그 출연할 경우에 네, 네. 이를 지지하겠다는 네. 응답자 비율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을 다 합친 것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될 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보수통합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수통합이 그러니까 예. 합했을 때 그렇죠. 보수통합이 출연할 경우에 그렇죠. 그 그렇죠. 보수통합을 찍겠다가 그렇죠. 이 한국당, 바미당, 저기 우공당 세 개를 합친 현재 나온 숫자보다 10%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가상적인 거지만 네, 네. 그게 만약 통합이 현실화되면은 네. 보수층의 고민 또는 중도 보수의 고민은 많이 없어지죠. 네. 그렇게 봐죠. 아. 물론 뭐 조금 뭐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거는 현실화가 될까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 보수 통합이 정당. 현실화될 경우에 네. 그 고민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 그 당으로 많이 찍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과제가 주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중도 보수 정당들에게는 통합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는 통합이 거잖아요. 현실화가 된다. 근데 현실화가 지금 뭐 정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중도 보수 통합, 대통합은 네.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다음 우리공화당 이 세 당이 다 합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6개월이 남은 상태 속에서 어렵지 않느냐. 통합은 어렵다. 네. 단지 일부 소통합을 하면서 나중에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싸움이 수도권에서 해볼 만하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난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뭐 네. 당시 네. 그랬지만 국민의당 열풍이 엄청났잖아요. 네. 이번- 지난번에 저 국민의당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표에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이제 그거는 저기 대선 때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그런 사실 그런 경향이 올 수 있겠느냐 이제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좀 어렵게 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가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지지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정가를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이제 사실은 중심이 되겠죠. 네. 그 보수 재편에 네. 보수 재편에 사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바른미래당의 그 재편이 바로 보수 통합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는데 이제 크게 유승민 계열, 그러니까 원래 한국당 계열하고 네. 안철수 계열하고 네. 그다음에 손학규 플러스 호남 계열하고 이렇게 세 덩어리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 원래 한국당 계열은 정확한 한 9명 정도. 네. 9명. 그다음 안철수 계는 주로 비례대표 선수로 한 7, 8명 댕겨서 합치면은 이게 이제 18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가 이렇게 오면 게임 끝나죠. 네. 사실은. 그럼 저 호남계는 어디로 갑니까? 호남계는 이제 저기 그 박지원파, 네. 그 탈당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 가든지. 영화하고 다시 합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저렇게 버티고 바미당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정치 자금 100억 그렇죠. 정도가 지금 누적돼 아,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는데 재밌는 게 손학규 당 쪽 중심에 지금 들리는 얘기는요. 그 탈당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한 사람만 빼고 와야 되지 않냐 이런다. 그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뭐 우리 민 원장님께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지내는 네. 박지원 의원이라고 네, 저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바미당이 그 손학규 당대표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변혁 비상행동을 만들어 가지고 당내 당을 또 하나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11월 말 12월 초에는 그 가닥 지어진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한번 2, 3주 뒤에 그렇군요. 우리가 다시 네네. 저기 분석할 수 어쨌든 지금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점쟁이 수준의 얘기긴 한데 6개월이 네. 남았으니까 그냥 뭐 또 재미로 한번 네. 그때 내가 맞췄다 괜히 그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안 해갖고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당별로 얘기하는 건 어렵고 보수 정당을 우리가 예컨대 뭐 2개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그다음에
어떤 진보 정당을 두 개라고 본다면 전체 의석 비율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김 박사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아무튼 모든 거 근데 딱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큰 자살골만 넣지 않으면 저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의석수다. 그래서 뭐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네. 나는 한국당이 일당이 될 수 있다. 단 네. 자살골. 흔히 말로 하는 또 거기 그 아무튼 엑스볼, 네. 그런 로스트볼만 처리되게 안 되면 조심스럽게 어떻든 보수 쪽 정당의 득표가 더 많을 걸로 예측을 하신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좀 물어봐 주십시오.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문재인이 워낙 잘못하기 때문에 경제를 잘못하고요. 또 보십시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2030년인가 뭐 32년. 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중요한 과제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낸대요. 화를 네, 낸다고?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맞아요, 우리만 갖다 쓰고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낸대요. 아니 내가 우리가 합의한 것도 없고 근데 왜 우리 뭐 문제 있으면 자꾸 우리만 갖다. 저 북한에서 싫어한대요. 그래서 많이 뭐 김정은이가 그때 화를 냈다 이런 얘기해서 왜 코너에 가면 자꾸 우리 갖다가 끌어다 쓰느냐 허락도 없이 우리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이렇게 화를 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김 박사님을 보증인을 세워서 김 박사님 입회하에 참관인 입회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그 전망을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아무튼 한국당이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그 조건 하나만 되면은 한국당이 일당이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거 예측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원장님의 이제 의견이다. 제 예측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평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제 예측은 그냥 하는 네. 거예요. 네. 직관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사실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하수 예측이고요. 네. 그 상수 그러니까 정말 인류는 직관 갖고 하는 게 진짜 예측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진지하면서도 부드럽게 그 전국에 관한 전망을 우리가 담론 수준에서 김선호, 민영삼 둘이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사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조금 새로운 좀 느낌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대요. 네네. 이런 시간을 한번 우리가 좀 가다듬어가지고 네. 만들어보는 거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죠. 예. 네, 좀 너무 길지 않으면서도 재미있으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또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영삼 김선업의 데이터 썰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